당과 지지자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적전 분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저 정당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당에서 또 배신해가지고 등 뒤에서 뭐 비수를 꽂는 이러한 배신자들까지 생기니 그러한 정당에 어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많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만 따지고 봐서도 일단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은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죠. 자,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통령의 불법적인 면을 갖다 끄집어냈을 때 그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은커녕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국정농단이 지금도 재판 중이죠. 진행 중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면 탄핵을 시켜도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 정말로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이 나고 나서 탄핵이 절차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에서 갖고 있는 탄핵권만 가지고 일단 탄핵을 시켜놔버리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탄핵을 먼저 시키고 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뭐 탄핵을 시킨 주도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죄를 엮어야만 자기들이 탄핵을 시키고 촛불을 들었던 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맨날 그 정치 공작적인 그런 발언만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엊그저께 또 세월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뭡니까 또 그 기무사 뭡니까 계엄령 선포권 자 그런 게 뭐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무사에서 검토를 했는지 한성주 장군이 어떤 태극기 집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걸 주도를 했는지 그런 거는 명확하지도 않은데 모든 게 마치 그때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준비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는 지금 물밑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정치 공작이 없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도 뚜렷한 잘못이 없지만 그런 게 만일에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의 정당성은 원래 없지만 아직도 문재인이 정당하다고 찍은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길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를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삼자뇌물죄에다가 또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런 재판에서 이런 걸 갖다 적용을 했어요. 대한민국 재판에서 정거주의 재판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예도 있어요. 살인자를 잡았어도 경찰이 잡아서 여러 가지 뭐 정황 증거를 짜서 만들어서 보냈어도 법원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풀어주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그런 정황으로다가 네가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 이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쳐다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으면 그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게 정거재판주의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칙이 다 무너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만.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이 없이 이렇게 그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법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참 이상한 판결이 나온 거죠. 묵시적 청탁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요. 최순실이하고 옛날에 과거에 뭐 그런 과거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경제 공동체로 묶으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부부지간에 다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한 것도 부모가 처벌받아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아닙니까? 부인이 잘못해서 입업을 했으면 부인이 죄값을 받을 것이고,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이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동시에 처벌받는 예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연좌제는요. 그거는 2조 시대에 과거에 옛날 구닥다리 뭐 국가가 생기기도 이전에 옛날 얘기일 것입니다. 3족을 멸한다는 것.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순실 제3자인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최순실이와 경제 공동체를 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경제 공동체에 제공한 뇌물이라는 게 삼성 명의로 되어 있고, 또 삼성이 공영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그 재단의 미르재단 K스포츠에 그대로 남아있어 쓰여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뇌물로 다 뇌물액수로 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뇌물을 몇백을 받았다고 뇌물죄를 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원1장 받은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개인한테 준 돈이 아니잖아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라는 그런 공공재단에 삼성이 제공한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 얻지 않으면 탄핵도 잘못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거짓 뉴스가 탄로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날 때는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무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추측으로 법원에서 함부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문재인이 임기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여적죄 등등으로 많은 애국 국민들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판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을 때리는 게, 판결을 때리는 게 정당하다면 문재인은 아마 사형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얘기 말씀드리는 도중에 우리 김도원 학생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김도원 학생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또 김도원 학생이 아직 이제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의 어떤 눈에는 약간 좀 이렇게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도심각에서 학생을 키운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서 또 이렇게 그런 잘못된 것이 자연스럽게 바래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원 학생 모시겠습니다.